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의 2021-2022 시즌 운명이 걸린 최고의 빅매치가 다가옵니다. 현재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프리미어리그 2위, FA컵 결승 진출에 이미 카라바오컵까지 들어올린 최고의 팀 리버풀과 원정 경기인데요. 아스널과 4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토트넘, 리버풀을 상대로 원정에서 비기기만 해도 잘한 거라는 평가를 받을 텐데 비기는 결과조차도 4위 탈환을 위한 여정에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토트넘 허스퍼가 이번 경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리버풀의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이번 경기 토트넘에게 정말 승산이 없는 것인지 현지 프리뷰 그리고 전술적인 프리뷰까지 분석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와 리버풀의 경기는 영국 안필드에서 열립니다. 리버풀의 안방 유윌 네버 워커 론이라는 그 응원가가 울려 퍼지는 정말 뜨거운 홈 분위기를 갖고 있는 경기장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5월 8일 일요일 새벽 3시 45분에 킥오프합니다. 영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 시간에 열리는 경기니까요. 아마도 경기 분위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말 열릴 36라운드 일정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현재 승점 61점으로 5위고요. 아스널이 63점으로 4위입니다. 승점 2점 차이니까 사실은 토트넘이 충분히 남은 경기 안에 따라갈 수 있는 산술적인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 일정에 아스널은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합니다. 물론 리즈 유나이티드가 강등권에 처져 있는 약팀이긴 하지만 리즈도 이제 에버튼과 잔류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고 승점 차이가 2점밖에 안 나는 상황이고 게다가 에버튼이 경기를 덜한 상태에서 강등권에 있기 때문에 리즈도 아스널을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사력을 다해야만 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즈가 최소한 아스널과 비교라도 준다면 혹은 또 이겨준다면 리버풀과의 경기에 관계없이 이어질 아스널과의 맞대결 경기를 통해서 4위 자리를 걸고 한판 붙어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현재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아스널이 유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리버풀전에 최대치의 승점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스널과 리즈의 경기는 5월 8일 일요일 밤 10시에 열리니까 토트넘과 리버풀의 경기에 이어서 반드시 주목해 봐야 할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승 경쟁도 치열한데 리버풀과 맨시티가 승점 1점 차이로 좀 겨루고 있거든요. 맨시티가 지금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리그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런 가운데 이제 후반기에 대대적인 전력 보강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일단 무조건 토트넘을 잡고 맨시티가 뉴캐슬을 이기지 못하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맨시티가 정신적인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맨시티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맨시티가 아직은 리그 우승 경쟁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거나 리버풀과 토트넘 모두 이번 경기 반드시 이겨야 하는 동기부여는 충분한데요. 양팀의 최근 경기 성적을 보면 리버풀이 확실하게 좋습니다. 리버풀이 34경기 리그에서 25승 7무 2패로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86득점 22실점으로 공격 수비 모두 좋고요. 최근 공식 경기 6연승을 모두 거두면서 특히 이제 비아레알과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원정 경기 조금은 고전을 했어요. 전반전에 2골을 내주면서 어려운 상황을 맞긴 했지만 후반전에 3골 터뜨리면서 최근에 막광 화력을 그대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뉴캐슬과의 원정 경기 고전 끝에 1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조금의 로테이션이 가동됐던 바가 있고 그 전에 비아레알과의 1차전 2대0 승리, 에버튼과 머지사이드 더비 2대0 승리, 맨유전 4대0 승리, 그리고 맨시티와 FA컵 4강전 3대2 승리까지 큰 경기들, 라이벌 경기들을 다 이제 이기면서 또 많은 골을 넣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실점은 조금 했지만 결코 이제 흔들리는 전력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토트넘 허스퍼 같은 경우에는 파죽의 4연승을 달리다가 맷 도어티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에 브라이튼전 1대0 패배 그리고 브렌트포드전 0대0 무승부로 주춤했고 득점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2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치면서 3대1 승리를 거뒀고 다시 한번 분위기를 띄워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팀의 역대 전적을 살펴보면 리버풀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는 리버풀이 최고의 영국의 명문 팀이었기 때문인데요. 통산 리그에서 59전 29승 16무 14패로 우세한데 그래도 이제 30경기 가까이는 토트넘이 그래도 리버풀을 상대로 승점을 가져왔다. 총 60번의 경기 중에 절반 정도는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최근의 이제 흐름이죠. 최근 6경기에서 리버풀이 5승 1무로 절대적으로 앞섰는데 다만 이 1무 승부가 가장 최근의 경기였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부임해서 치렀던 지난해 12월 19일 홈 경기에서 토트넘이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2대2로 비겼던 경기, 이때 여러 가지로 많은 긍정적인 점들을 남겼기 때문에 토트넘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계속해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2020년과 2021년의 맞대결에서도 득점은 올리면서 졌고 또 손흥민 선수도 좋은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리버풀을 상대로 완전히 주눅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리버풀전 기록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리버풀을 상대로 토트넘이 계속해서 약세긴 했어요. 위르겐 클롭 감독이 부임한 이후 리버풀이 그야말로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죠.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고 또 30년 만에 프리미어리그 우승도 했고 뭐 경기력 면에서나 또 선수 구성 면에서나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을 상대로 총 12번 경기를 치렀는데 승리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1승 3무 8패로 굉장히 뭐 안 좋은 기록들을 갖고 있고 11번의 경기가 프리미어리그에 있었고 많은 분들이 더 기억하시는 2018-201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2대0으로 졌던 경기가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을 상대로 골맛을 좀 보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2017-18 시즌에 4대1로 화끈하게 이길 때 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화끈하게 또 빠르게 달려들면서 밀어넣었던 골, 이때 이제 리버풀을 상대로 유일한 승리의 경험을 했었고 또 지난 2대2 무승부 콘테 감독 부임 후 경기에서도 골맛을 보면서 또 승점을 얻는 데 기여를 했었고 또 지난 시즌에는 원정 경기 무리뉴 감독 체제였죠. 먼저 이제 골을 넣으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었는데 아쉽게 이제 패배를 당했던 그런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리그에서는 지난 무승부 이전까지 계속해서 연패를 당했고 2017-18 시즌 이후에는 토트넘이 리버풀을 상대로 3시즌 연속 6연패를 당했던 바가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손흥민 선수가 최근 3경기 리버풀과의 맞대결 중에 2경기에서 골을 넣었다는 것은 리버풀이 점점 더 손흥민 선수를 막기 어려워진 부분들도 있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도 점점 향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2020-2021 시즌을 기점으로 확실하게 월드 클래스로 올라섰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로 올라섰고 그런 상태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계속해서 좋은 경기력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더더욱 좋은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또 최근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감각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양팀 모두 최정예를 가동합니다. 리버풀은 루이스 디아스, 마네, 살라의 3톱인데요. 지난 주중에 있었던 비아레알과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원정 경기에서 마네, 조타, 살라를 전반전에 썼다가 조타가 부진하면서 마네까지 죽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게다가 마네 선수가 최근에는 가짜 9번 자리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루이스 디아스가 1월달에 합류한 이후에 굉장히 측면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업이 주전 라인업이다. 오히려 비아레알 원정은 1차전에서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로테이션을 가동했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도 케이타가 아닌 핸더슨이 나오고 있는 것이 주전 라인업입니다. 티아고 알칸타라, 파비뉴, 핸더슨, 포백은 로버트슨, 판데이크, 마티프, 알렉산더 아놀드, 코나테보다 마티프가 훨씬 올 시즌에 주전이고 또 잘하고 있죠. 리버풀이 최정예로 나오는 만큼 토트넘도 마찬가지입니다. 토트넘은 사실은 이제 콘테 감독이 로테이션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주전과 비주전의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지난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이제 클루세스키를 후반에 투입하고 모라를 먼저 써가지고 좀 변칙 전술을 주긴 했지만 이번 경기는 아무래도 리버풀과의 힘겨루기를 위해서 초반부터 강하게 나올 것이다. 손흥민, 케인, 클루세스키를 3톱으로 선발 출전시키고 미드필드 호이비에로와 벤탄쿠르 변함없고요. 좌우 윙백 세세뇽과 로얄, 3백은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입니다. 골문 로리스가 지키고요. 일단은 양팀의 결장 선수 현황을 보면은 리버풀이 부상자가 없는 상태예요. 호베르토 피르미누가 올 시즌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좀 부상과 잔부상, 컨디션 난조를 겪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조타나 디아스가 이제 거의 먼저 나오고 있고 피르미누의 출전 비율이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르미누가 이번에 뭐 어려운 부분인 것도 크게 리버풀의 전력에 타격을 주진 않고요. 조던 핸더슨이 조금 이제 올 시즌 역시 좀 기복을 보이고 있기도 하고 부상 문제도 있긴 했는데 어찌됐거나 최근에는 계속해서 경기를 출전하고 있고 조엘 마티프도 이번 경기에 선발 출연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토트넘은 이제 부상자의 타격이 큽니다. 일단은 올 시즌에 전천후 윙백으로 맹활약했던 맷 도어티가 에스턴 빌라전 맷 하길의 태클에 큰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이 됐고 세리오 레길론도 현재 사타구니 부상에서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세뇽과 로얄밖에 윙백 자원이 남지 않았어요. 올리버 스킵과 탄강가까지 이제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토트넘은 현재 전력 운영에 있어서 변수를 주기가 어려운 상태인데요. 양팀의 주요 기록들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리버풀이 좀 우세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 12연승을 무려 달리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 리그 9경기 중에 8경기를 또 무실점으로 마쳤다. 리그에서 굉장한 강세, 공격도 좋고 수비도 좋고 뭐 지금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최근 리그 9번의 홈 경기 중에 8경기에서 최소한 2골을 넣었기 때문에 2골 이상을 또 이번 경기에 넣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토트넘이 이제 최근 프리미어리그 3차례 원정 경기에서 무실점 경기를 했다라는 것, 굉장히 실리적으로 선수비 후역습을 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양팀이 좀 충돌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감안해서 후스코어드닷컴은 리버풀이 토트넘을 2대1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리버풀이 또 한 번 홈에서 2골 이상을 넣는 경기를 하겠지만 무실점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토트넘의 화력이 워낙 좋고 손흥민, 케인, 쿠루셉스키 이 세 선수의 또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토트넘이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엔 리버풀이 이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주요 스포츠 베팅 업체 18개 업체의 평균 배당률을 보더라도 리버풀 승리에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리버풀 승리가 마치 뭐 하위권 팀을 상대할 때 나올 수 있는 배당률 평균 1.44배가 나왔고 무승부 4.85배, 토트넘 승리는 6.68배로 거의 뭐 희박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나 흐름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리버풀이 유리하다고는 보지만 일단 리버풀이 스페인 원정을 다녀왔고 스페인 원정에서 굉장히 고전 끝에 승리를 했고 그날 경기가 열리기 전에 폭우가 내리면서 전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 선수들이 체력 소모가 적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토요일에 경기를 치른다는 것은 리버풀에게 분명히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 토트넘은 일주일을 풀로 쉬고 경기를 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훨씬 더 컨디션이 좋고 또 리버풀을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리버풀이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두 골을 먼저 내주고 따라갔는데 그때의 전략이 토트넘이 쓸 수 있는 전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오른쪽 윙백인 로얄은 마치 비아레알의 오른쪽 풀백인 토이스가 내려가서 수비에 좀 가담했던 것처럼 내려와주고 대신 오른쪽 센터백인 로메로나 오른쪽 미드필더인 호이비에르가 번개같이 올라가서 판데이크와 로버트슨 사이 공간을 이제 제3자의 움직임으로 공략한다면 허점이 나올 수 있거든요. 클루셉스키를 로버트슨과 판데이크가 좀 막아주고 파비뉴가 케인이 내려올 때 커버하고 또 마티프가 손흥민을 아놀드와 함께 상대한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들어올 때는 손흥민이나 케인, 클루셉스키가 1대1로 막기 어려운 선수다 보니까 이 선수들에게 두 명의 수비가 몰리면 분명히 한 명은 비는 선수가 나오게 되고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손흥민 선수 쪽이 중요한데 핸더슨이 최근에 활동량이라든지 순발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게다가 마티프가 전진하면서 빌드업을 잘하고 공격 가담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뒷공간을 잘 내줄 수가 있고 마티프가 기술적으로 뛰어난 수비수지만 순발력이나 속도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 타이밍을 내줘도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들어서 슈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놀드가 사이드라인에서 공격 가담이 무엇보다 좋은 선수고 또 내려와서 또 커버도 잘해주는 선수긴 하지만 세세뇽이 사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정력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아놀드를 끌어당겨준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기회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에워싸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콘테 감독이 벤탄쿠르를 많이 전진시켜서 깜짝 투입을 하면서 공격을 좀 가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벤탄쿠르가 이런 침투 상황에서의 공격력이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니지만 뭐 토트넘에 입단하기 직전에 우루과이 대표팀에서 그런 상태에서 골을 넣었던 바도 있고 또 벤 데이비스도 어느 순간 올라가서 공격을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콘테 감독이 지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고 벤탄쿠르나 호이비에르, 로메로, 네이비스 같이 좀 뒤에 내려가 있는 선수들이 한 골을 더 넣을 수 있다. 그래서 토트넘이 두 골을 넣을 수 있다면 리버풀에게 다시 두 골 정도 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2대2 무승부 정도 또 한 번 끌어낼 수가 있고 조금만 더 운이 따르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면은 3대2로 이기는 방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난타전이 벌어진다면 왜냐면 사실 이 경기가 토트넘의 안방에서 열리거나 중립지역에서 열렸다면 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때처럼 클롭 감독이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가지고 토트넘의 압박에 대비하는 토트넘의 역습에 대비하는 그런 축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안필드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홈에서 경기를 할 때는 모든 팀들이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고 수비적으로 하길 꺼려합니다. 홈팬들 앞에서는 자신 있는 모습, 당당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리버풀이 맨시티를 잡고 우승하겠다라는 이유로 조금 내려서서 안정적으로 실리 축구를 하면서 토트넘을 상대한다. 심지어 객관적인 전력에서 리버풀이 앞서고 있고 챔스 결승까지 갔고 지금 여러 타이틀에 걸려있고 맨시티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소극적인 축구를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좀 리스크가 있고 팬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결과만 좋으면 좋겠지만 클롭 감독의 평소의 스타일이나 화끈한 축구의 그런 경향을 봤을 때는 이번 경기에 그렇게 무리하게 전술을 바꿔서 수비적인 축구를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를 가둘 수 없다.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했던 것이 이번에 작정하고 리버풀이 토트넘 무조건 잡겠다, 잡고 1위 하겠다, 뭐 그런 마음으로 수비적인 축구를 한다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토트넘이 항상 이렇게 수비적인 축구를 하고 역습하는 팀들에게는 고전을 했지만 라인을 높이고 공격하고 맞불을 놓는 팀을 상대로 잘했었거든요. 리버풀은 바로 그런 맞불을 놓는 팀일 것이고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기가 안필드에서 열리기 때문에 안필드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가둘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토트넘이 일찍 골을 넣게 되면 더더욱이나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겠죠. 토트넘이 전반전 이른 시간에 골만 넣는다면 이 경기는 열린 경기가 될 것이고 열린 경기가 된다면 토트넘도 대량 득점 경기 속에서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객관적인 전력, 객관적인 판단에서 저도 리버풀이 유리하고 리버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토트넘이 여기서 비기고만 와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와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기적같은 뒤집기로 결승에 오른 것처럼 축구를 보는 이유가 객관적인 전력 때문에 그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죠. 이런 변수를 기대하고 보는 것인데요. 과연 토트넘이 정말 기적같은 리버풀전 승리 2017년 이후 몇 년 만입니까? 거의 뭐 5년 만에 리버풀을 상대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을지 이번 경기 너무나 중요한데요. 한준TV에서 이 경기 이후의 모든 소식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영문으로 한준TV 검색하셔서 토트넘 호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해외 축구 최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